안녕하십니까? 박영훈의 끝내주는 끝내기 시간입니다. 자, 박영훈 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영훈 구단이 처음에 강좌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뭐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친구들이 뻥치지 말라고 그냥 그래서 아무튼 제가 계속 진짜 하게 됐다고 막 꼭 다 챙겨보라고 많이 네. 홍보하고 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트에서 졌으니까. 네. 내기는 내기죠. 네, 그렇죠. 또 이 다트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1화 재방송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바둑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국은 이겁니다. 자, 이번 바둑은 2004년에 벌어졌던 대국입니다. 제17회 후지집의 결승전, 박영훈 구단의 흑번, 요다 구단의 100번의 바둑인데요. 자, 이 바둑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뭔가 좀 다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형세는 어떤 건가요? 사실 지금 형세는 백이 좀 우세한 국면이고요. 사실 백이 끝내기만 잘한다면은 한두 집 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바둑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당시 흑번이었는데 네. 이때는 좀 형세가 여의치 않아서 좀 많이 좀 불리하다고 봤는데 네. 자,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결국 승리를 거뒀죠? 예, 끝내기에서 역전시킨 바둑입니다. 네. 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바둑 함께 수순을 따라가 보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제 흑선인데요. 네. 일단 반상 최대는 이쪽 막는 수고요. 지금 이쪽 막는 수는 다음 뛰어 들어가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모습이고요. 네. 이거 패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패가 아니고 그냥 있기만 해도요. 그 다음 이쪽 끊어먹는 수까지 남아있어서 이쪽은 대략 한 11집? 그 정도 되는 모습이고 또 이쪽을 뛰어 들어가면 이 흑돌이 안형이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끝내기를 당할 수 있고요. 상당히 지금 굉장히 큰 곳이죠. 그래서 좀 반상 최대고요. 네. 지켜보고요. 백도 이쪽을 이쪽 안 두면 막아갔을 때 아, 선수인가요? 끝내기로도 크지만 네. 이쪽 찌르고 치중 가면 이쪽 하변 백 모양도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요. 계속 당하는군요. 이거 막으면 거의 맛보기의 모습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자, 우변을 택했고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넘는 수가 또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쪽을 막아갔는데 이 수가 일단 첫 번째 좀 약간 끝내기 실수였던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을 차단을 하더라도 이렇게 굳이 막지 않고 이렇게 날일자로 차단하는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한 발이라도 더 빨리요. 예, 그러면은 네. 지금 사실 실전에 막아서 네. 이쪽을 이제 눈목재로 달리는 수를 선소당하기 때문에 흙이 받았는데요. 사실 이쪽은 이렇게 두더라도 항상 이쪽은 큰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항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 교환 자체로 당했고요. 나중에 계속
이쪽을 압박하면서도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이 크다고 보면은 흙이 들 수도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쪽 막는 수보다는 한 발이라도 더 보편적으로 깨는 게 좋은 끝내기고요. 굳이 막지 않더라도 어차피 흙은 이 막을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굳이 돌이 이쪽에 놓여져 있는 예.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바깥쪽으로 나와서 흙집을 깨는 것이 더 좋은 끝내기가 되겠군요. 사실 이런 모양은 보통 차단할 때 네. 이렇게 뭐 차단하는 수보다는 막는 수나 이런 수보다는 이렇게 한 발짝이라도 더 날짜로 가면서 차단하는 게 좋은 끝내기 수법인 것 같아요. 네. 실전에 막아봤고요. 네. 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박여군의 기술 들어가나요? 예, 여기서 좋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박여군의 기술 들어갑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실전에 네. 그냥 이쪽을 끊어 잡았는데요. 사실 이수가 좀 완착이고요. 이거 사실- 당연히 선수 아닌가요? 예, 이쪽은 당연한 선수 교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끼고 여기를 이렇게 날짜로 침투에 들어가는 수가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보통 이쪽 모양은 눈목자 이상은 못 들어가는 모양이잖아요. 네. 근데 눈목자로 가면 이렇게 막혀서 어차피 항상 이 정도 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을 먼저 날짜를 오게 되면 원래는 이수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고요. 그러면 이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이렇게 한 칸 뛰어 들어가면 사활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예. 막지를 못하고 네. 끊기니까요. 이건 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먼저 날짜에 두면 물러설 수밖에 없죠. 이쪽 빠지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쪽 흙은 이렇게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쪽을 잡고요. 이쪽까지는 선수가 되는 모습이고 결국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건 받아야죠.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여기 한 발짝 더 들어간 거죠. 그럼 두 집 차이가 나게 되죠. 지금 이것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쪽은 받아야겠죠. 맛이 나쁘기 때문에 예, 거의 끝내기 수가- 예. 더 당할 수가 있겠군요. 예, 이쪽은 사실상 나중에 이렇게까지 끝내가 되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두 집을 하더라도 두 집 차이까지는 안 나더라도 최소한 한 집에서 반 집은 그래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예. 먼저 하고 두면은 이제는 이제는 흙이 맞죠.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되고요. 예, 이렇게 단수 쳐서 안 되죠. 네, 이렇게 차단이 되니까 예, 이게 안 되어 있을 때 먼저 교환해서 흙의 굴복을 받아내고 예.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예. 그래야 이제 붙이는 끝내기가 남아 있다. 사실 똑같은 선수 교환인데 네. 이런 선수 교환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먼저 다른 방향으로 또 선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쪽을 먼저 가는 게 지금 모양의 선택이었고 사실 끝내기 할 때 이런 선수 되는 자리 있으면은 습관적으로 이 못된 손이 좀 빨리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도 아껴놔야지 이렇게 수단을 노릴 수가 있네요. 보통 이게 네. 선수 교환은 아껴야 할 상황이랑 네. 당연히 이렇게 좀 남겨둬야 되는 상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좀 애매한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아끼고 이쪽을 먼저 응스타전 하고 줬어야 됩니다. 네. 실전에 이제 그냥 잡았고요. 그냥 잡아서 그리고 결국 다시 네. 이쪽을 뒀죠. 그럼 네. 이쪽을 어차피 둔다고 보면은 아까 이쪽 막은 수는 지금 작은 수죠. 그러네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큰 곳이 있는데 이쪽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네. 막은 수는 확실히 완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줬고 이쪽을 뒀고 그다음에 네. 고요. 그러자 네, 네. 이쪽을 띄우고. 사실 지금도 네. 이렇게 선수 교환을 네.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차피 이쪽은 항상 흙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 모습인데 사실 이 교환을 안 해놓은 게 좀 인바독에서는 실수였고 사실 이쪽은 너무 빨리 해서 손해를 봤고요. 네. 이건 너무 이쪽 아껴서. 교환은 너무 아껴서 또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네. 실전에 결국 이쪽을 그냥 띄게 되고 네. 제가 이곳에 두고 바로 이쪽 옆근에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너무 집이
크게 되니까 백이 이제 뒷맛을 이용해서 좀 깨자고 이쪽을 뒀는데 네. 이 교환 자체가 이미 집으로 좀 백이 좀 당한 모습이고요. 네. 이 비바 끝내기는 보통 옆 끝내기 6집 정도는 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당했죠. 이거는 후속 끝내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쪽을 이제 이쪽 할 때가 맞나요? 하고 이쪽을 막아서 지금은 네. 사실 미세하나마 좀 역전이 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전만 해도 한 이쪽도 손해를 받고 네. 뒤늦게 이쪽 막았고 이쪽 교환해서 이쪽은 너무 빨리 해서 손해보고 이쪽은 너무 안 해서 손해보고 네. 그런 경우 좀 실책을 해서 지금은 승부가 뒤바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끝내기 수순을 박영 구단이 조금 더 정확하게 밟아갔기 때문에 자,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 바둑이 굉장히 여러모로 남다른 의미가 있었죠. 예, 뭐 일단 세계대회 첫 우승이었고요. 기뻤고 아무튼 네. 기억에 남는 바둑이 네.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본선 과정을 쭉 보면은 박용 구단은 이 일본 기사들을 많이 꺾고 결승까지 진출을 했고요. 또 상대 요다 구단은 한국 기사들을 많이 꺾고 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일본 기사 킬러와 한국 기사 킬러가 만났습니다. 이 자존심 대결 그런 건 없었는지. 당시에 이제 결승에 올라가면은 병역 특혜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4강전은 꼭 이겨야 된다고 기필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네. 4강전 이기고 사실 결승은 오히려 약간 약간은 편한 마음에서 뒀었던 것 같아요. 예. 네, 편한 마음으로 대국에 임해서 더 좋은 바둑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끝내기에서 역전해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요. 네, 끝까지 집중을 잘했군요. 자, 이렇게 박영훈 구단이 요다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최연소 구단이 되었어요. 당시에. 자, 그때 또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후지스베 이제 우승으로 네. 3단 특별 승단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일본에 가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승단에 막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막 승단을 하고 또 간상에서 또 승단해서 사실 일주일 동안 거의 4단을 승단했어요. 4단을. 네. 그래서 운도 사실 많이 따랐고요. 또 그게 딱 되게 빠르게 구단이 됐죠. 당시 송아지 삼총사 일원이었던 최철환 구단, 원성진 구단, 네, 그 라이벌 선수들은 아직 그 세계 타이틀이 없었어요. 먼저 세계 타이틀을 차지했었잖아요. 네. 좀 그런 의식도 어땠을지. 네. 그러게요. 사실 뭐 지금이면은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 친구 잘해도 이게 뚜렷하게 경쟁 의식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또 나이가 한창 어려서. 한창 어릴 때는 네. 또 잘하면 친구들 잘하면 질수도 나고. 사실 그쵸. 저도 사실 뭐 다른 그랬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그렇게 내색은 안 하고 그냥 크게 내색하지 않고 그냥 뭐 밥 열심히 사라고 그냥 그랬던 기억만 좀 나요. 네, 또 이렇게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영 구단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바둑 후지집의 결승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바둑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대국은 이겁니다. 자, 이번 바둑은 2005년에 벌어졌던 바둑입니다. 자, 역시 라이벌 매치가 재밌겠죠?
박영 구단과 최철원 구단의 대국인데요. 기성전 도전 5국입니다. 자, 결승전 5국. 자, 마지막 한 판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자, 지금 2대2의 상황입니다. 이 이연승 후 2연패를 거뒀어요. 약간 긴장됐었을 것 같은데, 이때 기억나나요? 친구 이제 철환이랑은 네. 제가 첫 도전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순조롭게 처음에 2승을 해서 그냥 쉽게 가나 했는데 역시 네. 그냥 2연패 바로 당했죠. 그래서 좀 이때 마음적으로도 많이 쫓겼고 좀 힘들었는데 당시에도 긴장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친구랑 첫 도전기니까 그냥 좀 더 부담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3국 종료 후에 또 두기사 세계대회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결승전 이어지는 4국이 한 달 뒤에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최철원 구단은 이 7승 2패로 컨디션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추세였었고 박영 구단은 패점을 7번 기록하면서 컨디션이 반대였었거든요. 힘들겠다 좀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2연승 후 3연패는 또 너무 아프게 지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이겨야겠다 그런 의지가 좀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박영 구단의 의지가 돋보이는 바둑 수순 함께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인데요. 흑백 서로 집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예, 지금 이쪽 모양이 굉장히 큰데 네. 이제 흙은 완전히 그냥 거의 일반 가고요. 백은 이제 이쪽 집과 여기 이제 조금씩 집에 있는 모습인데 네, 형세 판단하기도 힘들지 않나요? 예, 사실 집이 네. 이렇게 클 때는 네. 정확하게 사실 판단하기 힘들죠. 근데 이때는 이제 제한 시간이 네. 굉장히 많고 4시간짜리였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그래도 한 집도 안 틀리지 않고 셌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이 그냥 평범한 바둑 이렇게 나눠져 있는 바둑 형세 네. 판단하는 게 쉬운지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집이 나는 게 형세 판단하기가 더 쉬운지 궁금한데요. 그런 건 보통 이제 기사들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음. 저 같은 경우는 네. 나눠져 있는 집 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나눠져 있으면 되게 빨리빨리 셀 수도 있고 네. 그런 정확하게도 셀 수 있는데 사실 네. 이렇게 큰 집을 셀 때는 약간 그래도 조금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셀 때 좀 오래 걸리고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큰 집은 뭐 어떻게 세나요?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2, 4, 6 이런 식으로 아. 세나요? 아니면 사실 저는 아예 그러니까 하나 거의 이렇게 2, 4, 6, 8, 10 이렇게 세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세는 기사들 보면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는 잘 못 세겠어요. 기사들마다 형세 판단하는 또 이 집 계산하는 방법도 다 다르군요. 예. 자, 지금 이 집을 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 모양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순을 밟아 가볼 텐데요. 사실 여기서 네.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두면은 그래도 네. 한 집 반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바둑인데요. 네. 제가 실전에 이곳을 두었는데 이곳을 둔 수가 이제 이곳은 원래 흙이 단수를 치는 건데 약간 네. 엿끝내기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을 밀어두고 이쪽은 원래 되고요. 꽤 걸리고. 이쪽을 이렇게 젖혀 있고 하는 수랑 네. 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실전에 제가 이렇게 엿끝내기를 했는데 이렇게 엿끝내기를 하고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집이 똑같은데 제가 돌이 이쪽이 한 집 차이가 나고요.
이쪽이 한 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어서 끝내기 한 수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집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랑.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끝내기를 하면 여기 팩감이 많이 난 것 때문에 팩감까지 신경을 쓰고 이렇게 두었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는 오히려 이렇게 팩감까지 신경을 쓴 수가 네. 오히려 패착이 될 뻔한 수였고요. 사실 이 교환은 그냥 안 하고 네. 평범하게 끝내기 했으면 반집, 그러니까 한 집 반 정도는 우세한 바둑이었는데 이제 실전에 이렇게 제가 이때 또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팩감까지 득이라서 네. 점수가 오히려 패착이 될 뻔했어요. 오, 일단 실전에 나오는데요. 네, 우선- 쳤고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쪽 사실 교환도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요. 네. 이제 어차피 이쪽을 잡고 네. 이게 네. 흙이 이제 늘었죠. 네. 사실 이런 교환도 네. 어차피 백이 될 때는 흙이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사실 집으로는 똑같은 교환이거든요. 어차피 계산상에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혹시 그냥 백이 줄 때는 득이 될 수도 있어서 하나 끼워놨고요. 사실 이때는 오히려 너무 이렇게 팩감까지 생각을 한 게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사실 여기서 네. 끊어갈 수를 생각을 제가 못 해가지고요. 사실 이쪽은 항상 이렇게 꼬부리고 그냥 이렇게 찌르고 이쪽을 한 칸띠는 그냥 그렇게 되는 모습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을 끊고 지쳤는데 오, 이은수가 사실 이렇게 꼬부리고 그러면 이쪽을 받아야죠. 지금은 네. 그때 빠지고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온 몇 점이죠. 2L에 치중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수가 난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단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수 치면 지금은 잡아서 여기 이제 못 들어가니까요. 이쪽 교환이 조금 앞서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는 그래도 백이 바둑을 이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치중을 갔으면은 이는 건 패가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쳐도 네.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여기까지 더 들어갔네요. 지금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끊으면 위로 이어서 이쪽이 또 매겨치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쪽 교환이 결과적으로 여기 돌이 오게 돼서 오히려 악수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없었으면 이제 이 돌이 필요가 없는 건데.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실전에는 근데 이제 천이가 이수를 네. 못 보고 네. 치중수를 못 봤더라고요. 네. 복귀 때. 그래서 잊고 이제 끝내기를 했고요. 이렇게 돼서는 약간 손해봤지만 그래도 아직은 계속 반집 승부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쪽 잡는 수는 보통 6집짜리고요. 네. 이제 100집이 3집이 늘어나고 흙집이 이렇게 3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팎 6집이 되는 모습인데 이쪽 젖혀있는 수도 보통 단수를 쳐져 있다고 보고요. 젖혀있는 수는 6집이 걸리죠. 이쪽도 흙집이 3집이 늘어나고 100집이 3집이 늘어나서 네. 6집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젖힐 수도 있고 꼬부리고 손을 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6집이면 일단은 이쪽을 먼저 두는 게 손해는 없고 네. 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상대한테 그 권리를 안 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은 6집일 때는 무조건 변화가 좀 없애는 이런 끝내기를 하는 게 낫고요. 실전에 젖히니까 이곳과 이곳은 뭐 비슷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전에 1로 이겼고요. 네. 제가 결국 이쪽을 두고 지금 아직도 반집 승부인 네, 거예요? 아직 반집 승부죠. 근데 이제 이쪽 네. 모양이 여기서 흑선인데 네. 여기서 중앙이 6집이 나면은 흙이 두고 6집이 나면은 흙이 반집을 이기고요. 그 이제 이하로 깎이게 되면 백이 반집을 이기는 그런 모양인데 실전에 네. 쉽게 이걸 잡는 수는 이쪽을 붙이고 네. 뭐 이런 거 안 되죠. 그렇게 치받는 수는 지금
늘고 차단하더라도 이 선수고 이으면은 빅이 되죠. 음. 이렇게 메꿔서 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치받고 집어들면 이쪽은 뭐 선수 교환이고요. 이렇게 두면 지금 5집에 여기가 반집이죠. 네. 그러면은 아까 6집이 나면 반집을 이긴다고 했는데 5집 반이 나면은 반집을 지는 모습이에요, 흙이요. 네. 그래서 실전에 이제 먹는 이 한 점을 잡는 수는 흙이 반집을 치고 이렇게 치받고 이쪽을 막아놨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쪽을 잇게 되면 네. 결국 다시 이쪽을 막아서 흙집이 6집이 또 나는 모습이에요. 네. 아, 뭔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실전에 네. 이쪽 붙여가는 수가 아, 이 수가 혹시 기술인가요? 이 수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박영훈의 기술 들어갑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일로 끊는 수부터 해보죠. 끊으면은 이제 이쪽을 늘고요. 네, 이쪽을 찝고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끊어가면은 그냥 다주치는 건 네, 다섯치면 비기고. 이어서 빅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 매겨치고 다섯치면 팬가요? 이쪽을 뒤로 이렇게 메꿔서요. 네. 패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흙이 안 되는 네. 모습이고 네. 붙였을 때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지금은 이쪽을 있죠. 이거는 맛보기로 흙이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잡으면 아, 결국 환원된 건가요? 결국 잡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결국 입고 이렇게 되면 똑같네요. 애초에 그러니까 끊어 잡고 붙이고 이렇게 된 끝내기랑 결국 똑같이 된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쪽이 반집이 나서는 이쪽이 6집이 안 나고 5집이 반이 나서는 결국 백이 반집을 이기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쪽 마지막 반패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또 이쪽을 제가 팩감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지금은 팩감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거의. 네. 흙도 이쪽에서 사실 끝내기를 할 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쪽 끝내기가 좋은 끝내기 아니었지만 네. 끝내기를 할 때 팩감 집이 똑같으면 팩감도 생각을 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것도 끝내기 또 기술이죠. 네. 아, 굉장히 복잡한 수순이 숨어 있었던 바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영훈 구단이 숨은 반집을 찾아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우승까지 차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기성전, 이 의미가 깊은 기전인 게 이창호 구단이 이 기성전에서 11연승을 거둔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기성전에서는 이 우승을 차지했던 기사가 몇 명 없습니다. 그중에 또 박영훈 구단이 이름을 새롭게 올리게 되었었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른 기전에 비해서 기성전은 방어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매번 토너먼트를 하지 않고 그냥 결승전만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도전기를 받는 기전이어서 굉장히 처음 땄을 때 이제 기분이 좋았고 또 내년에 이제 도전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굉장히 기뻤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4연패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다음에 다시 좀 중단이 됐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아무튼 근데 일단 첫 도전에서 천연패 따서 우승을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렇게 몇 명의 기사만 이름을 올렸던 기성전에 박영훈 구단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영훈 구단과 최철한 구단의 라이벌 매치 숨어있는 반집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판의 바둑을 함께 했는데요. 자, 여러모로 끝내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많이 준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해야 할 건 하고 끝내야 되겠죠? 시작해 주시죠. 박영훈의 끝내주는 끝내기. 끝내줘요. 박영훈의 끝내주는 아닌가? 뭐예요? 기술 뭐 끝내 뭐였죠?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 정말 적응이 안 된다. 저희가 또 해야 할 건 해야 하죠. 네, 해야죠. 끝내줘요.